법주님, 네. 저 그 청국장 분말 그거 하나만 주문해. 아 분말. 네. 그래 그거. 보세요. 법주님 저는 청국장으로 주문해 주세요. 그래 청국장 너무 맛있어. 된장도 있나요? 아 그럼 된장도 있어요. 청국장 있는데 된장이 있어야죠.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메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면가 010-8322-5013 인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설마 하면서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몹시 우울하지만 마음은 밝게 어서 오십시오. 예, 뭐 저도 또 시청자 여러분도 잠 한숨 못 잤을 거로 봐집니다. 네네. 어제 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습니다만은 좋은 결과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법주님께서도 아마 많이 기도는 하셨습니다만은 많이 힘들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 결과 우리 법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미약 하나만 양력으로 1월 7일부터 제가 철야 기도를 몇 분 지인들과 계속했고 어제도 여러분들도 철야 기도를 하시겠지만 저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결과야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힘을 윤 대통령께 드리면서 잠시나마 우위하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울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요. 오늘 1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윤 대통령의 성패와 생사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 이 시점은 또 우리 국민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엄연히 어느 곳에서나 불가능은 존재한다를 느끼는 날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몹시도 기도 발언을 하면서 잠시 이렇게 기도 중에 악몽을 좀 꿨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이렇게 가다 보면 풀숲에 왜 늪지대가 있죠. 예, 늪지대가 있는데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막 가는데 저쪽에서 희한하게 야릇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 셋이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가깝게서 오시면서 그 수렁에 홀라당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막 이제 웃고 너는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관음보살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손을 탁 내밀어서 무지개로 이렇게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후의 시점을 맞이하는 오늘이지만 실제로는 다시 살아나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모두가 마음의 결의를 하면 하늘에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백성, 우리 국민들을 지켜준다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왜냐? 자, 그런 사악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대통령 그 김씨 있죠. 그 처장인가 차장님. 예, 김승훈 경우 첫 차장. 예, 완전히 무관 아닙니까? 예. 생즉사, 사즉생.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결의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마음이 모두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뉴스를 봤을 때 온 세상이, 지금 모든 세상이 야
한국에 저런 애국 충절이 있단 말이야. 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렇게 오늘 생사의 갈림길은 있지만 한편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대통령 윤 대통령 각하 옆에 계시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옛말에 그 보면은 이 훌륭한 적장은 이 적장들이 또 예우를 합니다. 네. 예, 또 장수는 장수를 알아보고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고. 이 이제 국수본에서 김성훈 차장의 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이 김성훈 차장이 경찰 소환 때 너무 네.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 와 저렇게 당당한 사람 처음 봤다. 네. 이 뭐 그동안에 무슨 그 비상계엄 때 이 소위 말하는 똥별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무슨 장군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네. 다 뭐 질질 짜고 말이죠. 뭐 엉뚱한 얘기하고 이러니까 너무 실망스러웠는데 이 김성훈 경호실 차장이 너무 당당한 네, 모습으로 네. 또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네. 또 그리고 뭐 기자들의 그런 날카로운 질문에도 당당하게 네. 네. 이만한 자세를 보고 야 그래도 대한민국에 이 올곧은 사람, 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 있구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훈 차장 하나 건진 것만 해도 대단한 수학이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네. 네. 그런데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네. 아 이건 구속 사유가 안 돼. 그래서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복귀해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옛날에는 이제 그 적장들끼리 이 낮에는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밤에는 만나서 이렇게 곡차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와 뭐 간우 이야기도 유명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나마 우리 많은 국민들이 좀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다들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담화문 또 변호인들을 통해서 저기 했는데 제가 좀 읽어봐도 될지 아니면 그 오늘은 이제 담화문이 아니고요. 아, 예. 뭐 우리 법조님께서 뭐 정치를 잘 모르시니까 이제 옥중에서 윤 대통령의 이제 옥중 메시지가 변호인단을 통해서 나온 거죠. 네. 이건 이제 담화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현재 시국과 관계에 대해서 이제 구속되고 난 이후에 본인의 심경을 변호인단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내보낸 거지요. 네. 예, 그거는 이제 담화문하고는 이제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이제 법주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네. 그 발표한 오늘 옥중 메시지들을 하나씩 풀어주시면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셨다.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시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 대통령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에게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하셨고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셨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자,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말씀하셨다. 예. 자, 그 뭐 전체적인 대통령의 그 옥중 메시지. 네. 이제 변호인단이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 긴 문장을 네. 크게 이제 네 문장으로 단락을 나눠서 네. 법주님께서 이렇게 해독을 해주시면 네.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좀 예. 위안이 되고 예. 위로가 되지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전달되지 못함에 안타까움을 표하셨다. 울지 마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그 전체 그렇게 해서는 이해가 잘 못하실 것 같고요. 네네. 그 문장 전체를 읽어주시고 그 네 달로 나눠진 문장을 읽어주시고 그렇게 아, 이제 그럴까요? 설명을 해주시면 예. 예. 그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셨다. 윤석열,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요, 여기 잠깐 끊어서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사법부에 이렇게 외면을 당한다고 한다는 것에 안타까움에 몹시 힘들어 하시는 걸로 봅니다. 국민들이 더 많이 더 깨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보시고 또 행동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비통하고 애통하고 또 슬퍼하시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 비상 사태와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 비상 사태라고 할까? 그게 조금은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괴리감이 느껴지신다고 보고요. 이 대목에서 어떤 각하께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괴리감의 간격은 좁아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시간이 약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의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의 평가는 천양지차입니다. 저 법주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는 시간이 약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법조님께서 그렇게 쉽게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이해하기가 편하리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두 번째 예. 단락을 이렇게 예. 대통령은 해석해 오늘 주시죠.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 이 말씀에는요, 그 어떤 이유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어떤 이유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인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독립운동가로 세계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마하트마 간디 아니겠습니까? 마하트마 간디는 마하트마는 산스크리스트어로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 간디의 비폭력은 저 법조보다도 시청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G7 국가 있죠. G7 국가에서 대한민국은 폭력은 그 G7에 들어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폭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점을 윤 대통령께서는 매우 걱정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이 문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우리가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무지했던 시절. 명태하고 마누라는 때려야 된다고. 이거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정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 가난무도한 일제시대에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네 편 내 편 남녀노소를 갈라치기 위해서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얘기입니다. 어? 뭘 때려요, 때리기는. 그런 시절이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 세상입니다. 집에서 남편이 이렇게만 해도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이거 좀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이혼의 대상 아닐까요? 어?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마음은 잘 압니다. 저도 참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라고, 우리 애국 국민들이 싸우라고 저 사람들이 조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 건드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보니까 저도 어느 방송에서 잠깐 봤는데, 아니 경찰이라는 사람이 삼각지대 요만하게 세운 그 대단한 유튜버도 아니고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좀 상황을, 역사적인 우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찍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삼각대 요만한 거를 이렇게 설치고 있는데, 참, 오른발이었습니다. 오른발로 발길질로 빵 하고 그 삼각대를 내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께서 항의를 하니까 오히려 큰 소리예요. 지금 이런 형국이에요. 거기 그런데 그 좌파의 무리들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걸리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그럴수록 우리는 이 비통함과 애통함을 숙이고 정말 비열한 폐륜적인 그런 행동을 막으면서 우리 누구의 말대로 비폭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럴수록 뭉쳐야 됩니다. 가서 깨고 때려보시고 가서 또 끌려가서 수모와 비난당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또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 현장에 나가 계시는 분들, 절대 저쪽에서 차고 걸린다 해도 우리는 싸움에 걸려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것도 장난질입니다. 악마의 폐압질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를 저쪽에서 건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놀아나서 우리가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고 손해나는 행동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집안에서도 요새는 가장이고 누가 조금 큰 소리 치고 진짜 그릇이라도 엎으면 이혼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국 국민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198 기도자 여러분, 우리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차가운 이성적으로 지성을 갖추고 비폭력으로 저들에게 맞서고 다시 우리의 윤 대통령을 솟아나게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너무 길었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시면 다시 잘 들어보세요. 대통령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에게 억울하고 분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하셨고,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애통함, 비통함,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억울함의 표출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감사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인들의 모범이 되는 평화적인 집회를 해줄 것을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경찰도 격한 감정보다는 민중의 지팡이 아닙니까? 경찰분들.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아주머니 삼각대를 찹니까? 민중의 역할로 해주기를 바라지 쌈박질 붙이게 군중심리가 확 일어나게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군중심리, 대중심리라는 게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차가운 이성이 필요합니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국민이고 같은 자식들이고 같은 어버이입니다. 그 나이 많은 추운데 나와서 있는 사람들을 왜 발기질하고 먼저 욕하고 먼저 때립니까? 그래도 그 순간 누가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휴 참 안타깝습니다. 저 그걸 보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폭력은 그 어떤 폭력도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성남 군중들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만은 그럴 때일수록 차가운 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저기요. 자 이제 마지막 지문, 마지막 편지에 마지막 편지가 아니고 끝줄에서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셨다. 윤 대통령께서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함으로써 윤 대통령 지지자에게 우리 결집과 용기를 표현하신 겁니다. 제가 한참 전에 방송에서 그러기 전에 윤 대통령께서 지난 방송에도 말씀하셨듯이 투쟁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놓는 그 순간부터 싸움은 끝난 것이다. 오늘 윤 대통령께서 수의를 입고 수번이라고 할까? 그 뭐라고 하죠? 번호표 이렇게? 수번입니다. 예, 수번을 달고 이렇게 머그샷을 찍는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또 법주는 윤 대통령의 수갑을 차고 포승줄이 그러니까 지난번 천번 방송에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포승줄에 묶이고 차가운 수갑을 차고 이런 모습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각오의 말씀이십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드러낸 적이 있으니까 그 수순으로 그때의 그 수순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저는 또 법주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198 기도와 우리 애국국민의 우레와 같은 함성과 차가운 이성으로 우리 그 윤 대통령을 다시 응원하고 과거의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계기로 오늘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12월 동지 섣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섣달 12월이 지나면 그때 새로운 운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입춘을 기점으로 2월달이 될 때 새로운 또 시간으로 보지 않습니까? 조만간 이제 입춘이 됩니다. 입춘이 되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왕지의 왕지의 기운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기운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다시금 호랑이, 영웅의 반열로 돌아가서 사주상으로는 포승줄에 묶이고 수번을 받기도 하고 수갑을 차기도 하지만 우리 애국국민과 198 기도 시청자분들의 기도가 있다면 다시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런 날이 오기를 국민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뭐 제가 열을 낸 거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위기에 강한 인물이 있고 위기에 약한 인물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한 번은 죽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이런 광고의 카피가 있었듯이 자금의 이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100년을 어떻게 좌우하게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198 기도와 시청자분과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으로 우리의 윤 대통령이 다시금 용과 그 호랑이의 반열로 다시 온다고 믿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 청경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명가 010-8322-5013